안녕하십니까? 음, 무역실무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입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수출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보실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입 절차는 수출 절차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 수입 절차에서 중요한 게 물론 수입 물품 선정 분석도 있지만 어디다가 팔아야 되느냐, 팔 수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수입했어도 팔 때, 국내 시장에 팔 데가 없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출은 수출자가 원하는 우리가 수출이라는 건 여러분들 도매상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소비자한테 아니 알아서 팔면 돼요. 그렇죠. 그렇겠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출상한테 주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수입을 하죠. 그러면 수입을 해서 다른 도매상한테 넘기면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도 넘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 있는 구매처, 저희가 봤을 때는 구매할 곳, 국내에 있는 판매처까지 같이 알아보셔야 되는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조사인데 이때는 어디서 사와야 되느냐 하는 걸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해외 거래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수출에서는 이제 팔고 싶습니다이지만 수입에서는 사고 싶습니다예요.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 조사하실 때도 어느 시장에서 사야 제대로 싼 값에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어폐가 있어요. 싸고 좋은 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날 싸고 좋다라 얘기하는데 그거는 글쎄요. 그런 제품이 있을까요? 제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건 거의 그거기 때문에 좀 싸면서 괜찮은 제품이 있느냐를 조금 사실 우리는 많이 원하긴 합니다. 그런 제품이 있으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어디서 훨씬 더 싸야 좋은 제품을 가격이 좋은 제품을 그리고 품질도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느냐를 해외 시장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데가 발굴이 됐다 그러면 해외 거래 제안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당연히 사기도 안 당한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이런 거를 이제 다 이루어졌으면 말이 다 있으면 계약서를 쓰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신다. 그럼 여기까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수출할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협상이다. 대부분 여기서 협상이 계약서 안에 협상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뒤에도 조금 있지만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는 뭐예요? 거의 다 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서 물품 대금을 수입이니까 이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수금일 때는 송금을 하셔야 되고 신용장일 때는 신용장을 발행해서 수출상한테 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는 물건을 누가 만들어요? 이렇게 했으면 수출상이 만드니까 이제 수출상이 물건을 만들어서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예, 수출상이 선정을 했으면 선정을 했구나. 보험을 들었다. 그럼 보험을 들었구나. 이건 수입상이 들 수도 있어요. 인코텀스 조건에 따라서 인코텀스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선적돼서 물건이 오죠. 그러면 수출상이 보내는 그 동안에 선적서류를 또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선적서를 갖고 있다가 물건이 오면 당연히 보세구역에 들어가요, 물건이. 보세구역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라는 얘기는 세금이 유보된 상태를 보세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바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게 배라고, 제 손이 배라고 해볼게요. 이 배면 물건이 이렇게 다 실어져 있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입항을 해요. 입항을 하면 수입 물품이 여기다 실어져 있어요. 수입 물품이 이렇게 다 실어져 있고요. 이 수입 물품이 실어져 있으면 이 배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입 물품을 내리고 수출 물품을 실어서 다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갖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품은 아직 수입 신고가 안 끝났어요. 즉 수입 통관이 안 끝난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부산항이나 인천항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 있는 내륙에다가 내려놔야 돼요. 원래는 수입 통관이 안 끝날 다음에는 국내에 반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려야 되니까 일단 세금이
안 낸 상태에서 내려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세구역이에요. 세금이 보류돼 있다. 무슨 세금이에요? 관세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수입 선관이 끝나고 국내로 운송을 하게 되어 있는 곳이 보세구역이고 부산항에 보면 이렇게 담장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들이 막 쌓여있는 그 부두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 통과하고 국내 수입 통과 끝났으면 국내 운송을 해서 이제 창고로 갖고 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수입자가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돈을 나중에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을 입고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 사후 관리는 클레임이 있으면 클레임에 대해서 클레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다음 오더가 있다 그러면 다음 오더를 언제 해주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온 물건을 국내 거래처에다가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것까지가 수입 절차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출 절차보다 수입 절차가 훨씬 더 간단해요. 그리고 수입 절차는 수출 절차에 비해서 서류도 만들 필요도 없고 물건도 만들 필요도 없죠. 그냥 서류든 물건이든 수출업자가 만들어 놓은 걸 갖고 돈만 주면 다 음, 해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 조사, 국내 거래처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고 대금 회수하는 그러니까 마케팅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국내 마케팅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하는 거 여러분 보통 무역하면 수출만 얘기하시는데 수입도 무역이에요. 그래서 구매 부서에서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도 전부 다 무역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수입 절차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유튜브나 블로그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뒤에가 365인데 다 123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서 여기 365로 오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그 다음에 댓글 꼭 잊지 말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